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부 질환 겨울철 많이 있죠. 많이 힘드실 겁니다. 아토피나 건선, 또 가려움증, 탈모, 동상 이렇게 피부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여러분께서 겪고 계시는 이상 증상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전화해서 상담해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시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무래도 겨울철 피부 질환이 많겠죠. 어떤 환자들이 좀 많이 내원하시는지요? 예, 요즘 그 3일간 엄청 추웠잖아요. 네. 제가 오면서도 엄청 추웠는데 어저께 온 환자 중에 기억나는 게 동창 환자가 젊은 분인데 네. 지게차 하시는 분이셨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가렵고 아파서 오신 분. 그러니까 동창 추위에 있어 생기는 환자들이 최근에 뭐 좀 많아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건조증 환자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니까 또 운동도 또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건조증 좀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려움증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가려움증으로 오시는 분이 무지 많아요. 네. 예, 그분들의 특성은 또 따로 피부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가려움증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동상하고 동창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다릅니까?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동상은 0도 밑에, 그러니까 영하 0도 밑이니까 물이 네. 어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추운데 가게 되면 영하에 생기면 그래서 냉해를 입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피부 혈액 순환도 안 되고 또 가렵고 아프다가 나중에는 이제 궤양도 생기는 아주 심각한 질환을 말하는 거고요. 네. 동창은 영상이죠. 물이 얼지 않은데 영상 뭐 5도, 10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체질에 따라서 되게 그 추위를 잘 타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이분들은 영하 아닌데도 특히 발에 가렵고 붉어지는 것들이 습관처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전화 먼저 받고 벌써 왔네요. 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선생님. 예, 예, 옆에 라디오 켜 놓으셨죠? 라디오 볼륨을 좀 줄여 주시기 옆에요? 바랍니다. 한 12년 전부터 여러 군데서 제가 병 치료를 받는데 진료를 콧등에요. 네네. 원장님. 순이 뻘간 있고 딸기 홍색처럼 이렇게 두들두들하니 또 나고 벗겨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가렵지는 않은 현상이거든요. 어디가 선생님? 콧등이요. 콧등. 콧등. 네. 코 부근. 끝에. 코가 12년 동안 코가 예. 붉었고 뭐 이렇게 뭐 난 건 없고요. 예, 아니 나고 뭐가 나세요? 나기도 하고. 여드름처럼. 여드름처럼 예. 딸기가 대딸기. 네, 아이고 딸기 맞아요. 좋은 표현. 네. 그럼 네. 사람들이 딸기코라 그러겠네요. 그렇죠, 뻘하고. 그래서 맨날 술 먹느냐고 물어보죠. 아니 술 먹냐고 그러는데 술을 안 먹는데요. 네,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받죠. 예, 오해를 받죠. 술을 예, 드시는 게 오해를 아니라. 예, 그거는요. 예. 그 제가 직접 봐서 100%는 아니지만 예, 그 주사라고 해요. 주사. 그 주사라고 하던데요, 원장님. 병명이 주사라고 해서 예, 그 주자가 이제 술주자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예. 거의 코가 그 혈관이 늘어나고 또 늘어나면서 이렇게 염증도 생기는 거를 말해요. 만성 질환이에요. 만성 가렵지는 질환. 않아요. 원장님. 그렇죠. 특징이
많이 안 가려워요. 네. 그래서 그거는 치료가 네. 먹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바른 약도 있고 또 그게 안 되면 혈관을 줄이는 레이저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바르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르는 걸 또 바르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바르는 절대 안 거를 돼. 일반 의사들이 주는데 네. 바르는 건 효과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치료가 이제 그것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눠져요. 레이저까지요. 예. 네, 그래서 한번 그 피부과 전문의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네. 거기 코 자꾸 만지지 마시고요. 좀 일찍 오시면 좋은데 그 일찍 오시면은 워낙 원장님 예, 워낙 12년 동안 여기 다니고 저 사당 원주 사당 다녔는데도 이게 완전히 뭐 평생에 가지고 가야 할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 네, 맞는데요. 좀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요거는 이제 그 전문의 치료가 필요해요. 일반 의사 말고요. 피부과 예. 전문의 치료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연고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예. 네, 그러면 한번 이제 네. 일단 좀 양호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럼요. 예, 예, 예. 예. 워낙 오래돼서 이거 어. 포기 상태로 그러고 있어. 그냥 뭐 약 연고나 바르고 이런 상태는 연고 바르면 안 되거든요. 아이고 연고 바르면 혈관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그거만 안 해줘도 더 나빠지진 않으니까 예. 그거 오늘 저기 질문 잘 해주셨어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경우 뭐 레이저 수술을 해야 됩니까? 아니 일단은 먹는 약으로 염증을 먹는 줄이는 거거든요. 오래 네, 먹어도 네. 되는 약들이 있어서 이렇게 음, 줄인 다음에 바로 또 레이저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됐어요. 이제 염증을 줄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혈관을 줄여야 되는데 느닷없이 또 그렇게 레이저를 먼저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먹고 바르면 증상이 완화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르면 안 되는 그런 질환도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피부 질환을 주로 하는 피부과 전문이잖아요. 네. 근데 뭐 대부분 치료가 안 돼서 이제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연고 발라서 화상에도 좀 종류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심재성도 있고 표재성도 있는데 연고만 계속 바른 거죠. 소독도 하면 더 심해지는 화상도 있어요. 그래요. 요즘은 또 붙이는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붙여가지고 오히려 이제 더 깊이 파이고 심지어는 표피 이식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가치료가 좀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소독도 화상 연고도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뭘로 됐는지. 막 발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서 네. 연고가 보통 화상 후시딘 있죠. 후시딘 있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연고들이 있지만 적절하게 잘 발라주시면 좋아지는 네. 건 있지만 오히려 그 좋은 약들이 잘못 바르면 더 심해지는 경우 참 많고요. 네. 그다음에 항상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좋은 연고를 하더라도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발라서 빨개지거나 아니면 붉어지거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일단 멈추세요. 네. 예, 어떤 의사 처방이라든지 제가 처방을 할 때도 꼭 저도 처방할 때 그렇게 꼭 얘기를 해요. 약이라고 해서 다 네. 효과가 있는 건 네, 아니네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꼭 환자한테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거 있으면 멈추세요. 그리고 바르지 않는 게 좋아지는 질환도 되게 많습니다. 제품명은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검버섯이 많이 나서 그러는데요. 네? 검버섯요. 네, 검버섯. 네네. 네네. 근데 언제 좀 계절별로 어느 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좋은 질문이세요.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60대 중반입니다. 60대 중반이시면은 원래 다른 사람보다 좀 많으신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뭐 일반적이신가요? 근데 뭐 손등에도 나고 그랬어요. 보통 정도요. 손등에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검버섯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점이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크고 넓은 거를 검버섯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종류가 좀 있어요. 네. 종류라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도 종류가 다른 것처럼 깊이가 다르고 또 사람마다 튀어나온 정도가 달라서 그 레이저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하는 게 요즘은 대세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기는
요즘에는 이제 레이저가 너무 좋아서 한 여름에도 돼요. 옛날에는 겨울에만 하라고 한 이유는 네. 하고 나서 뭘 붙여놔야 되거나 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한 여름이나 하면 땀도 들어가면 막 염증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겨울에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깊이에 따라 달라요. 네. 아주 얕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만져도 될 정도로 잘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를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레이저를 이렇게 깎거든요. 깎는 거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견버섯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은 시기는 여유 있으실 때, 그리고 네. 심한 경우는 깊이 파야 되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는 세수를 조금 이제 불편하게 하는 정도? 그런 정도고요. 손에 말씀하셨는데 손에 있는 게 좀 흉하잖아요. 아니, 네. 흉한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 배잖아요. 네. 손에 대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두꺼운 게 좀 많아서 큰 거 위주로 좀 없애면은 뭐 상관없고요. 그리고 손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없앤 다음에 물이 안 들어가는 테이프를 이제 붙여주고 관리해주면 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뭐, 한 번 뺀다고 영구적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별로 이렇게 계속. 아유, 하는 질문 건가요? 잘하셨는데요. 네. 한 번 빼면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네, 근데 아까 제가 깊이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얕은 거는 절대 뭐 금방 회복도 되고 하는데 네. 오래되고 깊은 거는 깊이 해야 되면 흉터가 생기니까 네. 뭐 몇 번 나눠서 하게 되겠죠. 한 번 레이저 한 번으로 치료가 됩니까? 아니면 얕은 거는 얕은 거는 얕은 깊은 거는 깊은 거는 한 번에 깊이 하다 보면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너무 깊은 거는 두 번에 나눠 하기도 하고 또 하고 나면은 그 자리가 이제 새살이 달아올 때까지는 좀 빨갛고 까맣게 됐다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찰성이 좋은 사람은 두석 달이면 좋아지는데요. 네. 찰성이 나쁜 사람은 이제 그 자리가 빨간 게 좀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술하기 전에 전문의들이 보면 그걸 예측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큼까지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제가 라디오에서 볼 수는 없지만 네. 그 손에 있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다 다르게 치료합니다. 똑같이 예. 옛날에는 근데, 네. 근데 그게 의료보험이 되나요? 아이고 그게 제일 안타깝죠.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의료보험이 안 의료보험이 되는군요. 이거는 점이 우리가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네. 점 있죠, 점. 네. 쌍꺼풀처럼 네. 우리가 쌍꺼풀처럼 미용에 관한 거에 속해 있어서요. 미용에 관한 것들은 급여에 보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것까지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손등에 있는 거하고 얼굴에 있는 거하고 회복은 어느 게 더 빠른가요? 아이고 얼굴이 훨씬 더 빠릅니다. 손보다는 그 이유는 얼굴에는 피부에 혈관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영양분이 잘 공급돼서 얼굴이 좀 빠르고요. 손보다는 자국이 좀 빨리 회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얼굴은 노출 부위니까 인사는 더 받죠. 뭐 점 빼면은 점 뺐니 이렇게 오히려 더 얘기는 듣는데 회복은 얼굴이 일반적으로 더 빠릅니다. 네, 그리고 손등에 그 아토피 같은 이제 그런 게 이제 몇 년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계속 나가지고 네. 아플 때마다 이렇게 뭐 연고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치료제를 바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계속 나는 게 아니고 가끔가다 나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아이고. 그 손의 아토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토피라고 하는 것은 소아 때부터 지속적으로 피부가 건조증이나 약해서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를 아토피라고 하잖아요. 네. 네, 뭐 3, 4년 됐다고 하시고 나이가 65세 정도 됐다고 하시면 아토피라고 하기보다는 수부습진이나 건조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약을 먹고 바르거나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가로 이제 일반적으로 아무 연고 바르지 마시고 아까 말씀했듯이 꼭 필요한 거에 그리고 또 손 같은 경우는 두꺼운 데 바르는 게 있고 얇게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또 두꺼워지거나 땅땅하면 약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땐 또 치료가 또 달라요. 그래서 근데 그
증상이요. 네. 밤에 자다가도 가려우면 순간적으로 막 긁으면 그게 아주 불같이 확 일어나요. 아유, 그러면 약도 드셔야 되겠네. 그래서 그게 네. 아토피가 맞은가요? 아토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아토피적인 요인이 있지만 네.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아토피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치료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건조증.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꼭 그 다 날 때까지 네. 튀어나온 게 다 들어갈 정상 피부가 될 때까지 치료를 해야 재발 안 합니다. 안 하게 되면요? 네. 안 하게 치료를 안 하면 네. 그 맨날 긁어야죠, 뭐. 그리고 맨날 긁고 고생하고 또 이렇게 상처가 방송에 좀 지우라고. 심해지겠죠. 네, 네, 그러셔야 근데 되겠죠. 그거를 발랐다 안 발랐다 하려면은 그 네. 내성이 깨지거나 그래요. 아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완전하게 우리가 불을 끄는 것처럼 네. 산불을 완전히 꺼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되면 재발 안 하는 것처럼 했다 안 됐다 그러면 뭐 계속 가려움증이 생기죠. 만성이 되고. 꼭 완벽하게 치료 네, 잘해주세요. 치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지금 상담해 주세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그 눈 두덩이에 크림이나 뭐 칠하면 눈 알로 들어가니까 뭐 연고나 안 바르게 되니까 이렇게 피부가 허연 게 막 생기고 그 주름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건 뭐 방법이 없나요? 아이고, 그거는 제가 보니까 요즘 되게 많아요. 예. 눈 두덩이에 여성분들이, 남자는 거의 뭐 아토피 질환 말고는 없는데 예. 눈덩이에 이제 정상 피부 있는 분들이 생기는 경우는 주로 이제 화장품이나 건조증하고 접촉성 피부염이 제일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각질이 생기잖아요. 예. 네, 각질이 생기다가 긁다 보면 주름도 생기고 골도 네. 패이고 그래요. 예, 색깔도 맞아요. 까매지고, 그렇죠? 예. 예, 그런 분들은 그 약 먹고 바르는 걸 해주셔야 되고요. 그게 두꺼워지면요 오래 걸려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두꺼워진 자체는 그 태선화 반응이라 그래요. 그게 뭐 어려운 네.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 가려운 부분에 긁잖아요. 예. 그러면 피부가 두꺼워져요. 예. 두꺼워지면은 가려운증 물질이 더 나와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꼭 약을 먹고 바른력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눈두덩이에 바르면 사람들 생각할 때는 연고를 바르면 그 약이 연고가 눈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바르는 게 따로 있으니까 예. 참지 따로 마시고 그걸 너무 긁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안구를 이렇게 누르다 보면 안과 선생님이 이렇게 망막에 영향을 줘서 박리가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눈을 많이 비비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특별히 오래되시면 그 안쪽에 있는 망막도 한번 안과 검진 보라 할 정도로 눈이 가려운 경우는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에 제가 또 뭐 방송이니까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품을 바르거나 선크림을 바르면 따갑죠. 네, 따갑다라더라고요. 네, 따가우면 더 나쁜 거죠. 그리고 네. 그다음에 화장을 또 지우면 더 심해지세요. 네. 그래서 빨리 이거는 그 각질을 제거하면 안 되고요. 또 네네. 여성분들은 각질 제거를 또 많이 하잖아요. 각질 네. 제거제도 많고, 근데 각질 제거는 피부가 좋을 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피부가 각질이 막 있을 때는 각질을 제거하면 안 돼요. 그러면 피부가 더 약해지기 때문에 더 따갑고 땡기고 붉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건 질환이기 때문에 약을 먹고 꼭 바르셔야 되고요. 그 주름 생긴 거는 더 오랫동안 또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빨리 내원하셔서 그리고 집안에서는 아직 비누나든지 화장이라든지 선크림 같은 거 바르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잘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1019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어렸을 때 스키장에서 스키 탈 때 귀가 많이 얼었나 봅니다. 27살 남성인데 지금도 겨울만 되면 귀가 발갛게 부풀어 오른다고요. 이거 치료가 예, 가능한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그 스키장에서는 동상이 걸릴 수 있겠죠. 네, 영하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 온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추워지면 0도가 되지만 달리고 추워지고 스키를 타게 되면 영하 정도의 체감이 춥죠, 되잖아요. 겨울에. 그러니까 네. 귀는 연골이 있기 때문에 음. 그 혈액 순환이 잘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동상 내지 동창입니다. 아. 이게 오래되어지면 귀가 네. 빨개지고 혈관이 늘어나서 어렸을 때 그랬는데 성인이 돼서도 이런 증상이 이렇게 예, 나타납니까? 이분은 결국은 어. 이분은 그 아까도 동창에 속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체질이 다른 사람보다 코끝이나 귀끝이나 발끝이 이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네. 이거는 약을 먹어서 이미 가렵고 뭐 염증이 생기면 약 먹고 바르는 게 있지만 이분은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그러니까 이분 예방도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거는 귀마개 아, 그리고 발도 신발. 네. 그래서 어저께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지게차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보니까 청바지를 딱 그냥 딱 스판을 입고 오신 거예요. 꽉 끼는. 예. 네. 그리고 신발도 이제 천으로 된 거 꽉 낀 걸 입으셨어요. 그게 오히려 좋지 않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리털이랑 거위털 옷을 보면 공기층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차가운 냉기가 안 들어온 것처럼 이제 내복을 입지만은 두툼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보호해 주셔야 되고 또 동상 말고 동창에 걸리면 네. 그런 경우에는 신발 넓은 거 신어야 됩니다. 예. 그럴 때일수록 좀 여유 있게 네. 보온성 있는 따뜻한 옷을 챙겨 입는 것이 좋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 질환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안흥한의원의 유혹증 원장 모시고 한방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